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수입니다. 늘 강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이라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이슈 중에 오늘은 이라크에 좀 집중을 해보겠는데요. 최근 발생한 압사 사건에 관한 겁니다. 자, 압사 사건, 우리도 이제 조금씩은 이슈를 접하다 보니 알게 되었죠. 참 유감스럽고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이 압사 사건. 중동에서는 꽤 자주 발생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케이스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라크는 좀 다르게 압사 사건이 이 이라크 축구 경기 그리고 이라크 현대사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관성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라크 위치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라크가 있을 겁니다. 이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레바논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딱 봐도 이 중동에서의 딱 중간에 차지하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예, 위에 있는 것이 국기이고요. 오늘 언급할 장소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사이에 아주 조그만한 회랑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걸프라고도 부르는 이 바다 윗부분 여기에 바스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스라가 이번에 압사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언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기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라크는요, 일단 압사 사건을 얘기함에 앞서가지고 나름대로 왜 이런 압사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축구 사건이거든요. 축구 경기랑 관련돼 있는데요. 이 축구 얘기를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스라라는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여기 있는 국대 축구 경기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경기장을 둘러싸고 바깥 엄청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했겠죠. 여기 인파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구였기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 축구 경기 이름은 아라비안 걸프컵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아라비아 국가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 총 6개국 정도가 이 걸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6개국이 이렇게 경기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더 추가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페르시아만을 좀 끼고 있는 나라들 이란은 아마 제외일 겁니다. 아라비안이기 때문에 이란은 아라비안이 아니죠. 페르시안이죠. 아무튼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 또 정기적인 그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하더라고요. 월드컵처럼. 그런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걸프컵에서요. 이번 1월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1월 살아가고 있죠. 2023년 1월 결승전까지 있었고요. 여기서 이라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승 진짜 극찬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고 대단하죠. 그런데 1988년 이래로 우승한 게 참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러면은 이라크가 축구를 엄청 못하는 편이 아닌데 잘하잖아요. 근데 이 공백 한 35년간의 공백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1990년 이라크 걸프 전쟁이 있었죠.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 다국적군의 대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라크가 대패를 했죠. 거의 이라크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꽤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걸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차지했던 쿠웨이트까지 돌려주었고 그리고 이라크 군대까지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걸프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라크 전쟁까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바그다드 공습 및 여러 가지 그 정권 붕괴 해가지고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늘어서게 되죠. 그 시기입니다. 그 사이 기간에는요, 아예 그냥 아라비안 걸프컵 자체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참여 못하도록 했고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004년 정도부터는 다시 걸프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전쟁에 잔상이 남아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라크가 이 아라비안 걸프컵의 개최국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 걸프컵 우승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중동의 큰 맥인 현대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일단 이 우승을 했을 때 마지막 국가가 오만이었고요. 오만은 준우승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비기고 이기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2대2까지 갔다가 3대2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죠. 극적인 승리였다라고 일단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 이라크는 국제 축구 경기 개최가 금지되었다 아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국민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렀겠습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우승이죠. 그냥 평범한 우승이라도 엄청나게 또 거리에 붐비고 그럴 텐데 이번 우승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승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전쟁의 이미지 그리고 치안이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강한 이라크에서 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걸프컵 같은 경우는 이라크가 개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아무튼 올라가겠죠. 이라크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라크에서 이제 국제 경기를 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두기 시작하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압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19일에 경기를 했나 보죠. 킥오프,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경기 진입을 시도하던 팬들로 인해 압사가 발생했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티켓이 없이 이 새벽부터 경기 볼 희망을 품고 경기장 바깥쪽에서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거란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장으로 몰려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경기장 내부에 있던 AFP 사진 기사에 의하면 물론 뭐 기자일 수도 있겠죠. 압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개찰구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부상자들을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도착하자 사이렌이 울렸다 이렇게 상황을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라크 내에서의 또 안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좀 유념해 줄 만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현재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라크가 얼마나 축구에 열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이라크와 중동 형제사와 어떻게 또 관련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내에선 그러면 그 최근에 열려진 축구 경기가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뭐 이때쯤 2003년 이전에 이제 2001년 때 그 9.11 테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고 2003년 정도 이렇게 좀 갔죠. 자, 그 이후로 이라크는 사실상 치안상 이유 때문에 그 축구 경기가 거의 벌어지지 않았었는데요. 2011년이 돼가지고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서 그 이라크 북부 도시, 그러니까 쿠르드 자치주의죠. 에르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단과 예선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또 홍콩과 바스라, 오늘 언급했는 지역이죠. 그 스탬페이드, 압사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월드컵 예선 경기를 했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도시가 있죠.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죠. 아직도 수도입니다. 2001년 9월 바레인과 치른 경기가 바그다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9월 이후로 이제 9.11 테러 발생했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죠. 그 이후로 이라크의 상황은 엄청나게 급변했습니다. 그러나 딱 작년이죠. 작년 2022년 3월 24일에 아랍에미리트 UAE와 바그다드에서 이라크가 월드컵 예선을 좀 예정했었다고 하네요. 카타르 월드컵에 관한 거였겠죠. 그런데 경기 11일 전에 에르빌 미사일 공격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에르빌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자치주 주도입니다. 쿠르드족의 어떻게 보면 메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미사일이 왔냐? 에르빌에서 미사일이 간 게 아니라 에르빌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한 것입니다. 이게 이란의 이란은 사실 이란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크게 군대가 두 개로 체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규군, 하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런 계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해외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떻게 표현할지 대체안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해외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군대라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쪽에서 파텍 110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발리스틱 미사일이거든요. 되게 그 대륙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 장거리로 갈 수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이제 이라크 북부 쪽으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치안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아예 그냥 경기장을 옮겼다라는 거, 경기를 완전히 다른 곳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번 영상은 압사 사건과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축구라는 것도 치안과 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을 여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라크는 걸프전과 이제 이라크 전쟁 등의 정세가 급변하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축구 경기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란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경기에 관한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하면 또 뭔가 거의 뭐 논문 발표급이 될까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라크에게는 참 이번 이 걸프컵 경기가 특히 우승에 꼭 개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라크 이미지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압사라는 사건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완전한 이미지 상승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